저번에 우리 한 페이지밖에 안 했지? 질문이 있나? 507번. 507번? 요거 타원을 그려볼게. 그 분모가 아니 뭐야? 일단은 요거 뭐야?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 맞지? 장축이 6이고 단축은 여기가 1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그 뭐야? 9에서 1 빼면 8이니까 2루트 2 이렇게 두 개의 초점이 잡힐 거야. 그러면 여기가 원점이고, 얘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OP랑 OF 더해서 그 벡터의 절대값이 이래. 그러면은 우리는 그 P가 뭐냐면은 타원이 한 점이란 말이야. 모르니까 일단 찍어볼게. 그러면은 이렇게 가는 거 맞지? 그렇지? 그리고 OF는 이렇게 가는 거야. 여기가 F고 이게 다치면 이렇게 가는 거야. 맞지?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어디로 갈지 내가 모르잖아.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면 우리가 그 벡터라고 하는 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고 했잖아. 그리고 더할 때 그 평행사변형법을 쓰는 거는 사실 최악의 방법이야. 최고의 방법.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보통은 벡터를 더할 때 두 번째 거랑 내가 세 가지 알려줬잖아. 평행사변형법 알려줬고 꼬리 무는 거 알려줬고 그다음에 뭐 알려줬어? 중점 찾기 세 가지 알려줬잖아. 보통은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 푸는 게 훨씬 풀리기 좋다고. 그래서 이것도 꼬리 물기로 할 거야. 근데 그러려면은 얘가 이거의 시점에 와서 만나줘야 되잖아. 그럼 평행에서 같은 벡터를 찾아볼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를 바꿀 수가 있는 거야. 얘를. 그러니까 OF를 F-5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렇지? 이렇게. 왜냐면 길이가 똑같이. 방향 똑같이. 그러면은 결국에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뭐랑 똑같냐면 F-P랑 똑같은 거지. 벡터가. 왜냐면 요거 꼬리 물기를 하면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어떤 벡터가 크기가 2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벡터의 원의 방정식을 배운 적이 있어. 요즘에는 벡터를 가지고 방정식을 쓰진 않는데 삭제된 거지. 근데 처음에 우리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O에서 P까지 방향은 모르겠어. 방향은 몰라. 왜? 절대값이라 하는 건 크기만 말하는 거지 방향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은 거리가 얼마? 1이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원이지 뭐야. 원점이고 점 P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방향은 다 다르지만 상관없다고. 왜 크기만 1이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치? 그럼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P에서 어디까지? F-까지 거리가 2라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다른 말로 F-가 중심이 되는 반지름이 2인 원이 되겠지. 맞아? 그래서 이 점이 중심이 돼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리는 거야. 여기서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볼게. 자, 그럼 이 점으로부터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오면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지름이 2인 원을 그려오면 되겠지. 그렇지? 반지름 2. 그러면은 그 반지름 위에 있는 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점 P가 되는 거고 두 개가 나온다, 그렇지? 알겠어? 이 길이가 얼마? 2가 되는 거야. 저렇게 된다. 그때 PF 다시를 구하라고 돼 있고, PF를 구하라고 돼 있고, 이 다음도 중요한데, 우리가 요 길이가 지금 얼마라고? 2라고, 그렇지? 근데 얘가 물어본 거는 요 길이 물어본 거 아니야? 얼마겠어? 4겠지? 왜 장축이 6이니까? 2이고 얘랑 더해서 6 나와야 돼? 저기 4겠지? 그치? 그래서 답이 얼마야? 4야. 좀 알아야 되는 게 좀 많은데 사실 모르겠다. 나는 좀 올드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요즘에는 이런 표현 잘 안 나와. 왜냐면 그 앞에서 그 벡터 방정식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쓰던 표현들이라서 요즘은 좀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내려면 낼 수 있는 거긴 해. 우리가 뭔지 해석은 가능하잖아. 그렇지? 어떤 하나의 점이 있고 점 P는 이제 동점 움직이는 점이야. 어딘지 몰라. 근데 어쨌든 F'에서 거리가 2란 얘기니까 우리가 그러면 원이 생기겠구나라는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 거라서 문제를 낼 수는 있다. 그치? 아무튼 또 다른 거 있어? 506번. 506번?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A. 자, 저렇게 돼 있는데 그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두 개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냥 저번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해볼게. 얘랑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어때? 시점 다르지? 그래서 이거를 다 10.5로 맞춰줄 거야. 그럼 얘는 5b-5a가 될 거고 쭉 있을 거야. 쭉 쓸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5b, 5c, 5d, 5e 이렇게 있겠지. 그리고 마이너스로 5a 들어간 게 하나, 둘, 셋, 네 개야, 그렇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준 거에 의하면 문제 준 거는 요거 다 더하면은 0벡터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그 요거는 플러스 뭘 해주면 5a 벡터를 해주면 0벡터거든. 그럼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5a 벡터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5a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얘 더하면 0인데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안으로. 그러면 결국 얘랑 더해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 곱하기 5a 벡터가 되고 우리는 그 벡터에 뭘 구하는 거야? 크기를 구하는 거지. 그치? 그럼 이 크기를 구하면 자 절대값 붙이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5a 벡터의 크기가 얼마? 2. 그치? 길이가 2니까 그러면은 5개 있으니까 10. 맞지? 또 210번. 자, 강물이 시속 6으로 흐른대 이렇게 밑으로. 근데
그러니까 배의 속력은 시속 8km로 일정하다. 그 건너편을 향해서 수직인 방향으로 출발을 할 때 어쩌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이쪽으로 해서 이 시속으로 가는데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받아서 밑으로 쭉 가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서 가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실제로 얘가 가게 되는 힘은 저 두 벡터의 합력이겠지. 얘랑 더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그럼 3대 4대 5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래서 시속은 얼마다? 아니 10. 3대 4대 5니까 그래서 시속 얼마? 10. 맞지? 네. 그 다음에 배가 도착하는 것은 맵이 떨어졌느냐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그냥 연장해서 요 길이 구하면 돼. 맞지? 그럼 요 강폭이 얼마라고 돼 있어? 2km. 실제 내가 이거 쓴 건 시속이고, 이 2km. 실제 길이는 얼마? 2. 근데 이 B가 3대 4대 5가 변하지 않을 거잖아. 3대 4니까 이거 얼마? 2분의 4, 그치? 얘가 3대 4가 되겠지. 그래서 1.5km 떨어진 곳에서 배가 도착을 할 거다. 그러면 다 된 거야? 네. 내가 지금 나눠준 거는 2차 곡선의 적선부터 있어, 색이. 2차 곡선 다 했잖아, 그치? 적선 우리가 다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단원 쭉 있고, 우리가 지금 3단원 하고 있으니까 3단원 우리 하던 거 좀 펴서 거기 좀 볼게. 그러니까 그 책에서는 누락된 게 많아. 유형 80, 페이지 84 거기 볼게. 사실 요거는 앞에서 설명을 어느 정도 한 거야, 전부 다. 그치? 위치 벡터랑 성분 벡터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네. 그치?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짧게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걔네들을 가지고 풀어볼게. 우리가 벡터는 평행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했지?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랑 이렇게 된 거랑 다 똑같은 벡터들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어때? 기준이 너무 복잡하고 다 다르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시점을 뭘로? 시점을 원점으로 0,0으로 통일시킨 거야. 그걸 뭐라고 그럴까? 위치 벡터. 그리고 이 위치 벡터는 원점이 있다는 얘기는 좌표축에 표현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좌표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뭘로 표현할 수 있다?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또 좌표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좌표처럼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벡터. 그 얘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그 네모 칸에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위치 벡터라고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 한 점을 시점으로 하는 벡터. 한 점, 원점이지, 그렇지? 그거를 이제 위치 벡터라고 한다라고 돼 있고 그 얘기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점을 일치시키겠다는 얘기야. 시점에서 다르면 계산대 너무 저기 중구난방이니까 시점 원점으로 일치를 시킬 거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좌표를 표현하겠다는 얘기가 바로 그 밑에 있는 평면 벡터의 성분이라는 얘기야. 평면 벡터의 성분 벡터. 그래서 어떤 벡터가 3,2라고 하는 점으로 가는 벡터라고 해보면 얘는 x 성분이
이렇게 된 성분 하나를 우리는 A1 벡터라고 하고 여기로 가는 Y축 성분은 A2 벡터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벡터는 A1이 몇 개? 3개 있고 A2가 2개 있다. 그치? 라고 해서 이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하면 A 벡터는 3A1 벡터 플러스 2A2 벡터라고 쓰는 게 원래는 정식적인 표현이야. 이게 위치 벡터를 표현하는 정석적인 표현인데 이거 어차피 X축 성분이고 Y축 성분이면 3,2라고 써도 괜찮잖아. 그래서 좌표랑 똑같이 작동한다는 얘기야. 좌표를 써도 상관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렇지? 근데 어쨌든 좌표는 우리가 이제 얘를 좀 쉽게 표현하기 위한 어떤 도구 같은 거고 실제로 정석적인 표현은 이렇게 성분 벡터로 표현하는 거야. X축 성분, Y축 성분.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상관은 없어. 둘 다 사용이 가능해. 근데 우리는 당연히 주로 뭘 쓰겠어? 당연히 얘를 쓰겠지. 굳이 내가 이거를 이렇게 쓸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쓸 일이 별로 없어. 평소에 별로 쓸 일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하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뭔지는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놓고 풀 일이 별로 없어. 하지만 문제는 알아야 돼.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풀 거잖아요. 좌표로.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좌표 축에서 했던 것들을 벡터에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유형 1번부터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 요거는 이제 내분점 벡터고 이건 저번에 한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 572번. 내분점 공식을 외우고 있어야 돼. 내분점 벡터는 어차피 그 공식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풀 수가 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요게 C. 그래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우리가 A 벡터라 했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를 B 벡터라고 했어. 그때 A에서 Q로 가는 벡터를 써라 라는 얘기고 Q. 자 여기 어떤 조건인지 좀 읽어볼게.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정의 P인 거야. 그래서 여기가 2대 3. 동그라미를 쓰는 이유는 2라고 쓰면 길이가 2인 것 같잖아. 근데 내가 그냥 임의로 저렇게 쓰는 거야. 저거는 2대 3이라고 쓰는 거야. 실제 길이가 2가 아니고 쟤네들의 B가 2대 3이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CP를 1대 2로 내분하면 Q라고 하는데 그럼 얘도 이렇게 다른 색으로 써야 되겠지? 얘랑 다른 비례야. 그러니까 1대 2, 얘는 2대 3 따로. 자, 그래서 저렇게 돼 있어서 우리가 저것을 AQ 벡터를 AB 벡터를 표현할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뭘 써야 되냐면 이 벡터를 구할 수 있어요. CP 벡터를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분점 벡터를 통해서. 그렇지? 그래서 내분점 벡터의 공식에 넣어서 CP 벡터를 구해도 되고 그치? 아니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잘 봐. CP 벡터 구할 수도 있어. 뭐 하면 되니까? 내분점 벡터 3 플러스 2분의 2가 하면 돼. 해갖고 집어넣고 하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너네 여기서 AB 벡터를 쓸 수가 있지. CB-CA잖아. 그치? 그럼 CB 벡터가 지금 B 벡터라고 돼 있고 CA 벡터가 A 벡터라고 돼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내가 AB 벡터인데 잘 봐. AP 벡터가 필요하잖아 나는. 여기에서 뭐가 필요한 거야? AP 벡터. 얘가 필요한 거잖아. 왜냐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1대2 내분점 벡터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얘는 이미 뭐야? 마이너스 A야. 이게 A니까 1번 마이너스 A잖아. 얘만 알면은 내가 그거 내분점 공식 넣어서 1대2 구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얘 벡터는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AB 벡터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AP 벡터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AB 벡터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거지. 맞지? 근데 AB 벡터를 내가 지금 구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맞지? 그래서 어떻게 5분의 2의 AB 벡터는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구한 거야.
이것을 우리는 P벡터라고 할게. 됐어? 여기서 보면은 얘를 내가 P벡터라고 한 거야. 됐어? 여기로 가는 건 뭐야? 얘는 마이너스 A 벡터지. 이게 A 벡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됐어? 그럼 이제 답을 내볼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Q 벡터는 자, P 벡터와 마이너스 A 벡터에 그 때문에 2대 1 내분점 벡터가 되는 거지. 그치? 내분 벡터 되는 거 맞지? 같이 순서 중에 P 쪽이 2고 A 쪽이 1이야. 그리고 A 벡터 아니고 마이너스 A 벡터야. 그지? 공식에 넣어봅시다. 그러면 AQ 벡터는 자 2대 1이니까 2 플러스 1분의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1 곱하기 P 벡터. 근데 P 벡터 우리 구해놨잖아요. 여기다가 3분의 앞으로 빼주고 마이너스 2 곱하기 A 벡터 플러스 P 대신에 뭘 써? 5분의 2 B 벡터 마이너스 5분의 2A 벡터. 이거 정리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계산이 좀 길긴 한데 근데 계산이 길지만 우리는 사실상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풀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푸는 게 실제로 되게 유용하거든. 그래서 보여준 거지. 사실 그냥 나는 무지성을 풀고 싶으면 그냥 내부적밖에 구하면 돼 그냥. 그건 쉽잖아, 그렇지? 맞지? 공식이 그냥 두 번 넣기만 되는 거니까. 요 내용, 요 파트 내용들이 생각보다 어려워. 왜냐면 저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 찾아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시점으로 만들거나 이러면 좀 쉬워지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니까 벡터를 이거를 분리를 해주거나 합쳐주면 좀 쉬워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라서 문제가 실제로 쉽지가 않거든. 일단 확실한 건 이거지. 주는 대로 풀 수는 없는 거야, 그렇지? 주는 대로 푸는 건 힘들어. 아까 우리 그 타워 문제도 그렇죠. 주는 대로 풀면 힘들어. 뭔가 바꾸거나 이동시켜서 풀어야 되는 거지. 그 다음 유형들은 너무 쉬운 거라서 그냥 해볼게. 쭉 해볼게. 일단 안 쉬울 수도 있어. 쉬운 것도 있고 안 쉬운 것도 있고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론 자체는 엄청 쉬운데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문제를 좀 일부러 어렵게 만들려고 좀 다른 데서 내용들을 도형을 좀 어렵게 풀어야 되는 것들을 좀 많이 섞어놓으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쉬운 거는 여기에 쓰이는 이론들은 엄청 쉬운 거야, 그렇지? 도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당연히 있을 거야. 평행사변형이네. 그래서 여기가 A 벡터, 중앙에 A 벡터, 여기 A 벡터. 자, 무게중심이 있대. 무게중심이 있어서 뭐 H랑 G 이렇게 무게중심들을 표현했어. 근데 너네 무게중심이라 하는 건 이거 중선 그으면 무게중심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중선은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 중선 그으면 2대1 내분점이니까 당연히 여기가 뭐야? H, G 이렇게 된다고 연결이 돼서. 왜냐면 얘도 중선이니까. 맞지? 그럼 저렇게 됐을 때 무게중심을 찍은 건데 잘 봐. 2대1이야. 2대1이야. 그럼 얘가 2고 2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3등분점이 되는 거야. 대각선의 3등분점. 그치? 대각선의 3등분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사실 내가
뭐 이거는 중짜 문제이긴 하니까 엄청 어렵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기하에서 배운 내용이 아니잖아. 중등까지서 다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중학교 도형 졸라 어려워 생각보다. 진짜 어렵거든. 너네 그 실제로 이과 애들이 시험 보거나 이러면은 사학함수 문제 풀 때 문제 풀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관건은 실제로 뭐 걔네들 미분하고 뭐 극한구하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중학교 도형 푸는 게 어려워. 그렇지? 닮음 쓰고 그다음에 뭐 모계행심 쓰고 뭐 이런 것들 평행선 성질 쓰고 이런 것들이 주로 대부분 어렵거든. 그래서 쉬운 내용이 아니야. 당연히 엄청 어려운 거야. 고등학교 때 하지 않은 건 중학교 도형 어렵다. 그래서 이게 3등분점이라는 걸 알아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과정이 쉽지는 않고. 자, 아무튼 GH를 A, B로 나타내래. GH를 A, B로 나타내래. 그런데 얘가 지금 아까 뭐였어? A였고 B였잖아. 해봐. GH라는 건 내가 이게 3등분점이니까 A에서 B로 가는 건 3분의 1이 나오겠지. 이 3등분점 GH는 요거잖아. 요 벡터잖아. 요 벡터는 A에서 B로 가는 거에 3분의 1이지. 3등분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뭐야? 3분의 1에 A, B 벡터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AB는 5B-5A니까 그래서 5B를 B 벡터라고 쓴 거고 5A를 A 벡터라고 쓴 거 아니야. 그렇지?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AB를 표현한 거 맞지 지금?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맞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 그러니까 오늘 배운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 기준으로 쉬운 거지. 그렇지? 어려운 부분은 중학교 도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유형 3번 한번 볼게. 거기는 성분으로 주어진 평면 벡터의 연산. 그냥 얘네들은 좌표 더하기 더하면 돼. 그치? 좌표 더하기 더하면 돼. 너무 당연한 게 예를 들어서 어떤 벡터가 1,2라고 표현이 돼 있고 어떤 벡터가 0,5라고 표현이 0,2라고 표현이 돼 있어. 그러면은 벡터로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1,2니까 이렇게 갈 거잖아. 그리고 0,2니까 이렇게 이만큼 갈 거잖아. 그럼 결국에 이 벡터는 당연히 뭐야? 1,4 이 벡터가 너무 당연하지 않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좌표 더하면 된다고. 다를 게 없어. 그렇지? 좌표 계산과 다를 게 없다. 걔는 그냥 그 산수기 때문에 뭐 딱히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 3번은. 그리고 유형 4번을 풀기 위해서 공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사실 걔는 원래 이 단어에서 나온 내용이 아닌데 내가 볼 때는 이 단원과 3단원의 단원 순서가 바뀌면서 유형 하나 그냥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아. 뭐 내가 유형 3단원부터 수업을 하는 이유가 2단원 안 하고 3단원부터 하는 이유가 원래 2단원이 우선이야. 여태까지 항상 그래왔어. 2단원이 항상 우선이고 3단원은 그리고 별로 미리 할 필요가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2단원 공간 도형들은 딱히 미리 할 이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1단원, 3단원 하고 다시 1단원으로 갈 거야. 자, 그래서 이 공간 좌표에 대한 얘기를 좀만 해볼게. 왜냐면 이게 2단원 내용이거든. 우리 벡터 왜 쓸까? 수학에서 벡터 왜 쓸까를 생각해보면 뭐 필요하니까 쓰겠지. 근데 우리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벡터를 왜 쓰느냐? 우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야. 왜 쓰느냐를 얘기해보면 사실 벡터를 쓰는 이유 너무 단순해. 그 벡터는 공간이든 평면이든 식이 똑같아. 근데 좌표는 공간이면 훨씬 복잡해. 그지? 평면은 훨씬 단순하고 공간은 훨씬 복잡해. 근데 벡터는 평면식과 공간식이 똑같아. 그냥 100% 똑같아. 그래서 벡터를 공부를 하는 거야. 왜냐면 공간 해석하기가 쉬우니까. 그지?
하지만 벡터를 쓰지 않고 공간 좌표를 하는 거야. 지금 하는 내용은 벡터랑은 무관해.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네 고1 때 평면 좌표 배우잖아. 내분점, 외분점 배우고 두 점 사이 거리 배우고, 그렇지? 근데 그 이전에 애초에 저런 x축, y축으로 되는 직교 좌표에는 언제 배우냐? 초등학교 때 배우나? 중학교 때 배우나? 아무튼 되게 어릴 때 배우잖아, 그렇지? 맞지? 그거 배울 때처럼 우리가 공간의 직교 좌표계를 배우는 거야. 초등학교 때 배운 그 x축, y축 평면 좌표, 그렇지? 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쓰잖아. 굳이 얘를 x축으로 놓고 얘를 y축으로 놓으면 미친놈이 있을까? 미친놈 없지. 근데 저렇게 놓는다고 틀려? 그건 아니야. 그냥 우리가 보통 편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약속을 했을 뿐 저렇게 본다고 큰일 나진 않는다고. 맞지? 그거랑 똑같아.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얘네들은 약속이 어떻게 돼 있냐? 얘가 x축, 얘가 y축. 이게 뭐냐면 이게 앞으로 튀어나온 축이야. 올라가는 게 x축. 이렇게 약속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꼭 이렇게 써야 되느냐? 아니야. 내가 편히 바꿀 수 있어. 하지만 굳이, 그치?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굳이, 그치? 그런 느낌이에요. 저렇게 돼 있는 게 공간 좌표가 되는 거고. 우리가 얘네들은 내가 점을 이렇게 탁 찍으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 공간이니까. 그치? 얘가 포함되어 있는 평면 어딘지 알 수 없잖아. 그래서 가장 보기 편한 방식은 직육면체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직육면체 하나 그려요. 그러면 직육면체를 그리면 요게 A, 요게 B, 요 점이 C, 각 축의 절편이겠지. 그치? 그럼 그렇게 했을 때, 자, 요 점의 좌표가 A, B, C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기서 X축으로 A만큼 나오고, 여기서 Y축으로 B만큼 오른쪽 간 거고, 여기 Z축으로 B만큼 C만큼 간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점이 8개 찍히잖아. 그 점들의 좌표를 혹시 다 써본다고 하면 이 점은 얘가 되는 거고, 이 점은 뭐가 될 거냐면은, 자, X축으로는 A만큼 갔고, 그렇지? 자, 이쪽으로 갔어 안 갔어? 안 갔지. 그래서 y 값은 0인 거야. 위로는 C만큼 갔으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 A, 0, 0이지. 그렇지? 이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 A, B, 0이지. 이런 식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는 거. 그럼 내가 만약에 이 점을 쓴다고 하면 뭐가 될까? 이 점을 쓴다고 하면 X축으로 나온 게 없잖아? 0, B, C.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공간 좌표가 되는 거야. 저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그래서 공간 좌표는 점이 3개 있는 거고, 그렇지? 맞지? 우리가 그 평면 좌표는 저 값이 2개 있는 x가 y가 2개 있잖아. 이 3개 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걔가 하는 말이 뭔지를 알겠지. 이 587번 보면은 점이 3개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공간에서의 좌표를 말하는 거야. 공간 좌표. 공간에서 있는 벡터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그러면은 공간은 뭐 특별하냐? 아니야, 그냥 더하면 돼, 똑같아, 그렇지? 여기 보면은 뭐 587번 보면 벡터에 2배 하고 뭐 더하고 빼고 이러잖아. 똑같이 더하면 돼. x 값끼리 더하고 y 값끼리 더하고 z 값끼리 더하고 빼고 이러면 된다고 그냥. 산수야 산수. 이거 진짜 4살짜리 갖다 앉혀서 풀어도 푼다고 그러지. 맞지? 산수 2배 더하고 하면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걔가 어려울까봐 하는 게 아니고 뭔지 모르잖아. 안 배우면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거고. 단순 계산은 그렇지만 어쨌든 문제를 그래도 어렵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좀 풀어볼게. 589번. 자, A 벡터가 1,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고 B 벡터가 마이너스 1, 3이 돼 있고 C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때 EA 벡터
플러스 3b 벡터 마이너스 c 벡터와 방향이 같고 크기가 3인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 자, 방향이 같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방향이 같다라고 하는 건 그 실수배에서 왔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실수배에서 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얘기해보면 이런 거야. 2, 1, 3이라고 하는 벡터와 방향이 같아. 그럼 얘한테 실수배를 할 수 있잖아? 그럼 실수배를 하면 얘네들의 비례가 변할까 안 변할까? 안 변하지. 이 비례가 유지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요거랑 평행한 벡터를 하나 써본다고 하면, 즉 방향이 같은 벡터 하나 써본다고 하면 2K, K, 3K씩으로 해결이 된다고. 그치? 근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이거의 크기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3이었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면 돼? 4K제곱, K제곱, 5K제곱. 그치? 이거 뭐냐면 너네 그래도 내가 저 그려놓은 거야. 요 길이잖아. 요 길이 저렇게 구하잖아. 그치? 너의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거잖아.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 이거 아니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그치? 그 피타고라스 두 번 쓴 거지. 그치? 그거야. 그거 쓴 거야. 내가 지금 쓴 게. 여기서 그래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일단 얘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그럼 봐봐. 이거 바로 그냥 바로 쓸게. X좌표는 2배 했고 3배 했어. 2배 했고 3배 했고 그 다음에 C 뺐어. 얼마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됐지? 근데 Y좌표는 2배 했어. 3배 했어. 뺐어. 얼마? 8 2배 했어. 3배 했어. 뺐어. 얼마? 8. 그럼 이거 내가 어차피 얘랑 평행한 벡터 쓸 거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렇게 4, 8, 8로 나눌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어떻게 해? 마이너스 1, 2. 그럼 이거랑 같은 방향을 갖는 벡터는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K, 2K, 2K. 맞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제곱. 여기다 집어넣어. K제곱, 4K제곱, 4K제곱. 얼마? 절대값 3K. 그게 얼마라고? 크기가 3이라고. 그럼 K가 뭐야? 얼마야? 알았어? 자, 그래서 봐봐. K가 뿔마에 나왔어. K가 뿔마에 나왔으면 자, 얘가 뭐겠어? 플러스 1이면 마이너스 1이 2인 거고 마이너스 1이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겠지. 근데 봐봐. 우리가 실수배에서 무조건 방향이 같은 거냐라고 하면 부호가 만약 실수배를 했는데 음수를 곱했으면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얘기는 실수배를 하는데 양수를 곱해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음수 곱하면 거꾸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랑 부호 구조가 똑같아야 된다고. 플러스 아니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그래서 얘가 탈락. 그러니까 얘는 방향이 반대인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 벡터가 A 벡터인데 얘한테 마이너스 2배 해주면 1로 길이가 2배 돼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요거는 방향이 같은 게 아니고 반대인 거지. 그렇지? 방향이 같은 거는 뭐야? 부호 같아야 돼. 부호 구조. 그렇지? 부호가 맞불 뿌리면 얘도 맞불 뿌리고 똑같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배는 실수배인데 양수 곱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그래서 거기까지 합시다. 유형 4번까지니까 거기까지 풀어와. 알겠지?